네, 2019년 7월 9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간 7월 9일 오후 4시 52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새로운 뉴스가 뭐냐고 본다면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지금 이 같은 상황을 긴급 의제로 상정을 했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뭐 안 그래도 7월 11일 옵션 만기를 전후해가지고 시장이 변곡점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7월 18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노선 라인 거기서 좀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WTO의 의제로 상정되면서 이제 거의 요게 지금 일정이 7월 9일부터 11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11일이에요. 10일 11일 마침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뭔가 하여튼 변화가 생기겠죠. 10일 11일에. 어쨌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협의로서 풀어가자, 대화로서 풀어가자 하는 것도 거절당했고 아침에 뉴스 나왔었죠. 그것도 거절당한 상황에서 지금 다행스럽게 어쨌든 그 일본 아베 총리가 그랬잖아요. WTO의 협정을 위반한 게 대체 뭐냐. 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잘못한 거 없다. 당연히 지금 수출 관리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강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그게 어쨌든 의제로 상정됐다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스러운 겁니다. 그나마 이제 국제사회에서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심각한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주변국에서 어떤 제3국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한 국가가 없잖아요.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된 진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싸움도 참 어설펐죠. 어떻게 한 국가라도 진짜 나서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도 피해가 예상이 되니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일본은 조금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어떤 모션을 취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외교적으로 정말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이 세계무역기구의 의제로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이틀 동안 너무 오버 페이스입니다. 오버스러워요. 모든 투자 지표가 지금 다 저점을 이미 이탈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반등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냥 툼에 그냥 발생하고 막 이런 거예요. 특히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들이 아침부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짝 툼에 나왔다가 반등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점심시간 때까지. 시장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약간 반등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코스닥 보면은 아이고 코스닥 보면은 아이고 신라젠이고 여기서 반등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장에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등이 밑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시장은 당연히 밑꼬리를 달고 뭐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밑꼬리 달고 좀 마감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그렇게 봤는데 거의 이제 한두 시간 남겨놓고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뭐 코오롱, 생명과학, HLB 이런 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쏟아졌잖아요. 즉 시가총액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오늘. 거의 외국인들은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주식 선물이나 뭐 옵션 등을 통해서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받아놓고 외국인들은 또 다음에 싸게 살 준비를 또 해놨겠죠. 어쨌든 그거를 계속 대형주들 시가총액 1, 2위 하는 것들을 계속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장 그렇게 지금 시장 질서가 어쨌든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는 원상 회복이 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예요. 즉 내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바이오 대형주들이 갭 하락을 출발하든 아니면은 갭 상승 출발하든 양봉 마감하거나 양봉을 장중에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4, 5% 정도라도 굉장히 큰 거죠. 대형주 치고는. 어쨌든 내일은 그럼과 동시에 지금 오늘 WTO 얘기, 의제 상정 얘기까지 딱 나오면서 내일은 좀 기대감에 의한 시장 반등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장중에 잠깐 밑바닥 좀 더 보는 경우 658까지 오늘 657까지인가요? 657까지 찍어놨으니까 사실 650선이에요. 649, 648, 648, 649, 649, 650 요 라인까지가 사실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뭐 거기까지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을 찍는 하단부가 정말 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좋은 내용도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내용도 나왔으니까 주식은 어쨌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변수가 생기면서 이렇게 무너졌던 것도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악재를 최대한 반영해서 먼저 떨어진 겁니다. 증시는 어떤 경기를 6개월 선반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악재를 선반영합니다. 악재가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 안 좋은 점을 다 증시에서 먼저 반영해 버리는 거야. 그게 어제였고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악화가 없다면요. 여기까지는 이미 증시에서 반영이 됐고 녹아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대형 바이오주들 움직임에 먼저 집중해 보시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일단 대주주는 아니고 임원 물량이 한 명이 빠졌잖아요. 뭐 그게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임원들이 물량을 처분할 때 주식을 처분할 때 고점에서 보통 왜냐면 평소에 안 팔잖아요. 고점에서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우리기술투자도 그랬듯이 고점에서 처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 구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는 것은 뭔가 숨겨진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조차도 수익권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수익일 거란 겁니다. 근데 이제 숨겨진 악재가 혹시 뭔지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이 종목을 불안하니까 같이 매도하면서 이런 오늘 11%나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몰라요. 왜냐면은 진짜 숨겨진 악재가 있다면은 혼자만이 이렇게 팔고 떠나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임원들이 아직 물량을 간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대 주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를 이 종목을 지금 사는 것은 조금 무리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고 차라리 대형주를 내가 좋게 본다. 대형주가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셀트리온 시리즈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상황상. 그리고 굳이 그것도 하지 마시고 거래 없이 호가창 비운 상태에서 주가만 떨어져서 매물을 형성하지 않은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바람직할 거예요. 대형주들은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폭발력은 적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죠. 대형주들 특징이 하한가를 가기도 하고 HLB 점하한가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떨어질 때도 떨어져요. 그러나 올라갈 때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안 풀린 것들 그리고 제같이 찾아갈 만한 것들을 잘 보면서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을 좀 집중해 보시고 시장 반등 변곡점 구간에서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냥 갖고 있는 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보시다가 적어도 상한가 한 방은 다 나올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소형주들은 물량 안 풀리고 어떤 매집된 구간이 살아 있으면 웬만하면은 뭐 돌아올릴 때 상한가급 다 봅니다. 다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끼 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셨다면은 그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한두 개 정도 발생했을 때부터 어떤 이제 계좌 정돈이나 어떻게든 풀어갈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증시가 꼬여버렸으면 이 매듭을 풀어 나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요. 풀어 나가는 데 집중을 하시고 어쨌든 증시는 평생 평생 떨어지진 않아요. 다시금 큰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두올산업이 점상을 갔는데 이틀 전에 보세요. 이틀 전에. 이 종목은 특이 케이스입니다.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이틀 전에 보세요. 이거를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지긋지긋한 종목 진짜 이런 종목이 다 있어. 그랬겠죠.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전전날에는 1,000원까지 이탈하면서 손절 물량까지 많이 나왔다고요. 1,000원 이탈해서 안 되겠다 이거 들어온 놈 1,000원 이탈하면 내가 손절할 거야. 이 손절한 사람들은 지금 상한가 2번을 갔는데 내일도 갈지도 모르는데 잠도 안 와요. 지금 얘는 일단
조금 과한 케이스고, 얘가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저점 이탈해 놓고 정말 손절 라인까지 형성해 놓고 거래 없이, 대신에 거래가 없어야 돼요. 거래 없이 형성해 놓고 급반등이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저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얘를 들고 있어. 얘를 어쨌든 한 종목 해결되면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 현금을 통해서 얘를 가지고 지금 괜찮은 종목을 사던가, 아니면 야, 이거 이제 후속으로 요거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조금 더 물량을 집어넣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과하락 구간, 과매도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지금 뭐 악재가 앞으로 언론에서는 뭐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카운트다운 시작됐어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고비가 일주일. 그 일본 갔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이제 그 일주일 때문에 긴급 출장을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무슨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는 없고, 또 우리나라 거를 적용을 시켜서 매칭을 시키려면 4, 50일 정도인가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 안에 해결이 돼버리면 사실 그 종목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거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가 또 같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소지가 큽니다. 크다고 봐요. 이 긴급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어떤 조절을 해주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 기대감에 시장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개인들이 지금 포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 먼저 대형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 중소형주가 있지만 순차적으로, 뭐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 아니면 3일 뒤, 4일 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거 하나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시장은 오버페이스, 과도 하락, 과매도 구간에 처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는 게 그걸 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니까. 어쨌든 좋은 기회는 찾아올 거고, 또 좀 있으면은 이제 몇 개월 뒤면은 총선이 있고, 총선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하면서 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파동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다, 새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나올 때까지 난 돈이 없다. 이런 거 한 개라도 나오면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올 때까지 돈이 없다. 그러면 일단 두세요. 두시고, 두다 보면 하나는 나옵니다. 하나는 나와요. 왜? 돈이 없다는 건 어떤 종목에 어쨌든 분산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게 중소형주가 끼가 있는 종목이라면 기다려보세요. 나옵니다. 그 하나부터 풀어날 거예요. 그 하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상세 전략을 펼쳐서라도 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고생스러운 구간을 다 같이 지나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불매운동이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증시에만 지금 초점 맞춰 있고, 뭐 증시 부양책 한번 안 나오나 지금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증권사나 어떤 금융 투자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펀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펀드 종목들도 쉽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호가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요거를 일단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매듭을 좀 풀어나가서 좀 해결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카운트다운 시작됐어요. 7월 11일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 기점이에요. 여기서 한번 1차적으로, 그리고 2차 7월 18일, 요 두 개가 정말 핵심이고, 요 두 개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엉망이 됐던 게 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 옵션물도 사실은 내일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내일하고 모레 지금 상태로는 양쪽 다 열어놓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옵션보다는 일단 장중의 어떤 흐름을, 수급 현황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은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편하게 저녁 시간 보내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